저는 1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지 1년. 저는 간신히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시간 유언장 발표로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너는 이미 많이 받았잖아. 그 한마디에 10년이 사라졌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더 가혹하고 더 아픈. 하지만 제가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온 가족을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시고모님들, 형님, 남편, 그리고 이복 동생들까지 모두 모였죠. 저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모였나?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긴장한 채 시아버지를 바라봤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시아버지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먼저 큰 집은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민용에게 준다. 이복 동생 중 첫째, 민용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둘째 집은 민종에게. 둘째 민종도 인사했지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셋째 집, 우리 차례. 남편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셋째 집은 아들 중에 막내 민수에게 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지요. 아버지, 그럼 저는요? 시아버지가 차갑게 쳐다보셨습니다. 너는 이미 많이 받았잖아.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시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요. 동생들 키우면서 같이 살았잖아. 그거면 충분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을 제 돈으로 동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목소리 낮춰. 동생 챙기는 게 형의 도리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언제 집을 준다고 했어? 나중에 챙겨준다고만 했지.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요. 시아버지는 정확히 집을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챙겨준다고만 하셨죠. 우리가 착각한 거였습니다. 아니, 착각하게 만드신 거였어요. 제가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넌 뭐야? 며느리가 시댁일 거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며느리 도리지. 입이 막혔습니다. 형님도 거들었지요. 그래. 맏며느리가 시댁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나도 시집살이 했어. 당연히 해야지.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 끝났으면 다들 나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지요. 남편이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10년이. 제가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뭐야? 이 집에서 나는 뭐냐고.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작은 방으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저도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10년이 허무하게 무너졌구나.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이 집 나가자.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하지만 재산은?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몰라. 이제 동생들도 다 컸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사를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을 봤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지쳤어요. 15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받은 건 뭐가 있었나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요. 칭찬도 위로도 아무것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사 가자. 뭐? 그럼 재산은?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남편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이불, 그리고 몇 가지 살림살이. 15년을 살았는데 이게 다였어요. 짐을 싸는 동안 형님이 들어오셨어요. 뭐 하는 거야? 형님,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형님이 화를 내셨어요. 이사? 누가 허락했어? 남편이 말했어요. 누님,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못 있겠습니다. 형님이 소리쳤어요. 뭐? 내가 지금 뭐라고? 남편이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동생들도 키웠고 제사도 지냈어요.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형님이 침을 뱉듯 말씀하셨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부모 은혜를 모르는 놈.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형님이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 내가 꼬드긴 거지? 순한 놈이 왜 이러나 했더니 다 내 짓이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모든 게 제 탓이 됐어요. 남편을 망쳤다고, 집안을 망쳤다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집을 나갈 수 있다면요. 이틀 후 이사 트럭이 왔어요. 짐을 실었어요. 시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아니다. 남편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에 탔어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어요. 큰 기와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15년을 산 집이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 드디어 벗어났구나.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서울 외곽에 정말 작은 집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시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우리 집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그 작은 방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고생이 많았어. 처음 몇 달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고 보고 싶은 TV를 보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당장 와.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님이요? 병원이야. 빨리 안 와?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쓰러지셨대.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안 가. 뭐? 날 아들 아니래잖아. 왜 가? 하지만 여보. 남편이 화를 냈어요. 날 버린 아버지한테 왜 가야 해? 그래도 아버지시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 말도 맞아요. 우리를 버린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결국 저 혼자 갔어요. 병원으로. 시아버지는 뇌졸 중이셨어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형님이 저를 보더니 얘기했어요. 민우는 어디 있어?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형님이 혀를 찼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아버지가 이런데도 안 와? 죄송합니다. 형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간병은 네가 해. 네. 맏며느리가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른 며느리들도. 형님이 끊었어요. 네가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저는 말문이 막혔죠. 이복 동생 며느리들은 애들이 어리다고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결국 저 혼자 남았어요. 어이없었어요. 한 푼도 안 준 맏며느리한테 간병을 시키다니. 하지만 했어요. 일주일에 사흘씩 병원에서 자면서 시아버지 수발을 들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집에 가서 집안일하고 그렇게 몇 개월을 버텼어요. 왜 했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리는 지키고 싶었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다 끝이야. 아버님이 퇴원하시면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몇 달을 계시다가 돌아가셨지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시니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여러 군데 빌려준 돈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요. 황급히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또 맏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지요. 그렇게 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파출부 일과 집안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다녀왔어. 남편이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벽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왜 미안하다고 해?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뭐라고?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5년 동안 시집살이를 견뎠어요. 10년 동안 동생들을 키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간병까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지난 세월을 혼자 얼마나 버텼는데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어요. 10년 동안 동생들을 키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간병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바닥에서 어떻게 일어서는지, 쓰러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걷는지, 그리고 결국 저를 짓밟았던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다음 편은 더 충격적일 거예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